자, 오늘 수업은 수직적 평면색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다. 의지와 반인식의 평면세계. 의지와 반인식이 이루는 평면세계. 우리 삶에서, 우리 사유 속에서 의지와 반인식이 이루는 평면세계가 우리 세상 일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고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현상들에 대한 원리와 근원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의지와 반인식의 평면세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도형으로 그려보면 의지와 반인식이 이루는 이 수직 평면세계가 되겠다. 의지와 반인식이 이루는 수직 평면세계.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의지와 반인식의 평면세계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의지를 느낄 때의 세계이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의지. 예를 들면 삶의 목표, 잘 모르겠는 삶의 목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사랑을 느끼는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느끼는지, 그리고 우정,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혐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인지, 왜 그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지수로 남아있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가 의지와 반인식의 평면세계가 되겠다. 이 세계는 인식되지 않을 뿐 모두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지.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을 분석 인식으로써 인식되지 않는 우리의 희망, 욕구, 감정, 이런 것들이야. 이런 우리 마음을 분석 인식함으로써 미움, 혐오, 슬픔, 우울과 같은 부정적 상태에서의 일탈이 벗어남이 가능하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슬픔, 우울, 미움, 혐오,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한 근원적 해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평면세계가 되겠다. 자, 어떻게 벗어나는지는 조금 이따 내용을 공부하면서 천천히 공부해보자. 의지와 반인식의 평면적 세계. 의지와 반인식의 평면세계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의지를 느낄 때의 세계. 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희망하고 원하고 욕구하고 뭔가 의지할 때 느끼는 세계이다. 자, 사유세계란 어떤 시간에서 우리의 존재, 의지, 인식 상태를 말한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속해 있는 세계가 되겠지. 자, 이 세계도 의지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도 우리 삶 사유세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인식되지 않는 삶의 목표, 사랑, 우정, 미움, 혐오. 우리 앞에 도입부에서 얘기했던 거지. 자, 이런 것들이 의지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가 되겠다. 하지만 인식되지 않을 뿐 모두 그 근원을 가지고 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뭔가 인식되지 않는 무언가 있어서 미워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는 인식되지 않는 그 무엇. 하지만 인식되지 않을 뿐 그 근원을 가지고 있다. 다 이유가 있는. 근데 잘 모르겠지. 그래서 그 근원을 탐구하는 것은 철학과 심리학의 주요 분야이기도 하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사유 상태를 분석, 인식함으로써 미움, 혐오와 같은 부정적 상태로부터 일탈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뭐 우울감이라든지 혐오, 미움, 혐오, 우울, 절망 이런 것들로부터 뭔가 절망적 상태인데 왜 그런지 우울한 상태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일탈.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심리학적, 정신 분석적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겠지. 의지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는 그래서 우리 삶을 평온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세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유세계. 깊은 사유가 필요하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세계는 아니다. 반인식 선형 세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반인식의 세계는 경험적 반인식과 본질적 반인식으로 구성된다. 경험적 반인식은 우리가 경험했는데 무의식적 경험이 돼서 무의식 세계 속으로 숨어버리는 상태. 뭔가 경험하긴 했어. 뭐 어릴 때, 아기 때 어,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푸근한 감정. 그건 뭐 아기 때 전혀 기억 못하겠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 무의식적 경험이 우리 반인식화 되는 거지. 하지만 뭔가 경험을 하긴 한 거야. 그치? 그리고 본질적 반인식은 경험도 하지 않았는데 반인식 세계에 들어가는 거. 그냥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 본능적으로 저, 저 고대 인간의 유전자적 기질로서 반인식화된 그런 세계다. 대부분의 본능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지. 자, 경험적 반인식의 세계는 인식의 세계로 전환 가능한 인식 세계. 그래서 경험적 반인식은 반인식이 인식화 가능합니다. 그렇지? 일단 경험했던 걸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정말 아기 때 경험했던 것은 인식화되기 쉽지 않겠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험했던 것에 경험했던 것이 반인식화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식 가능한 인식의 세계로 전환 가능한 인식 세계다. 그리고 본질적 반인식은 인식의 세계로 전환 불가능한 인식 세계. 그렇겠지? 뭐 본능으로 유전자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두 가지 반인식을 고려하면서 반인식을 포함하는 평면 세계를 생각해 보자. 의지와 반인식의 수직 평면 세계.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그 세계가 되겠다. 음악 정신으로 대표된다. 음악 정신. 자, 왜 그런지 보자. 음악 정신은 의지의 반인식화와 의지가 반인식화되는 것. 그리고 반인식을 의지화하는 것. 두 가지 과정을 모두 함축하는 정신이다. 내용이 좀 어렵지? 의지의 반인식화, 의지의 반인식화. 이건 뭔가 희망하고, 뭔가 욕구하는 그것이 인식의, 표면화된 인식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거야. 잠재의식 속으로. 그두 번째는 잘 알 수 없는 무엇인 거를
무엇인가를 자꾸 욕구하는 거지. 뭔지 모르겠는데 욕구하는 것. 그거에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음악 정신 되겠다. 음악 정신은 동일 음악이 반복에 의한 지루함 없이 음악은 여러 번 들어도 별로 지루함이 안 느껴지지. 어느 정도 지속적 반복에 의해 인식화되기까지 반인식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처음에 뭐 10번, 20번 들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100번, 200번 들으면 1000번 이렇게 들으면 완전히 기억 속에서 다음번 음악이 기억되면서 인식화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루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지. 자, 음악 정신은 동일 음악이 반복에 의한 지루함 없이 반복을 허용함과는 달리 영상은 그렇지 않지. 인식의 과정까지 즉시 조달되는 영상이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상기하면 쉽게 하게 된다. 물론 뭐 한 두 번까지는 뭐 영화가 재밌다면 한 두 번까지는 보겠지만 세 번부터는 못 보지. 세 번부터는 못 보는 거야. 세 번부터 보는 영화는 거의 없다고 하지. 그 이유는 이미 인식의 과정까지 도달해 버려서 지루한 거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음악은 그게 아니야. 아무리 들어도 물론 수천 번 들었을 때는 예외겠지만 들어도 인식의 과정까지는 도달하지 못해. 그래서 음악과 영상은 다르다. 영상은 의지, 감성적 의지가 되겠지. 의지의 세계가 이미 인식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에 따라 동일 인식화 과정의 반복을 허용하기 어렵다. 어린 아이들이 반복된 시각적 영상 인식화 과정은 어린아이들은 근데 그 만화 영화 같은 걸 볼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지 수십 번, 수백 번.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은 아직 인식화 과정이 음, 발달하지 못해서 인식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인식화된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또 봐도 다시 인식의 과정까지 못 도달하기 때문에 또 봐도 괜찮은 거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 이해됐지? 음악 정신은 인간 일반 사람들이지 사유할 수 있는 사람 인간 일반 의지의 반인식화를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의지의 반인식화. 우리가 무언가 욕구하고 어떤 감정이 탁 드러나지 못하고 우리의 잠재의식 속으로 탁 파고 들어가는 잠재의식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인식 속에서 자신의 사유 속에서 네, 자취를 감춰버리는 내 사라짐, 욕구의 사라짐, 정체불명 상태가 설명되는 거야. 의지의 반인식화 과정은 음악적 정서와 같이 인간 감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의지의 세계를 탄생시키며 음악 정신에 의한 의지의 탄생. 음악을 들으면서 그게 무언가 알 수 없지만 뭔가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니까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위로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음악 정신에 의한 의지의 탄생이라고 한다. 의지의 세계를 탄생시키며 인간 음악적 정서는 이때 일반적으로 그것의 인식화 과정이 부정되는데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그를 인식할 사유 능력이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우리는 완전히 인식화하기는 어려워.
음악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암호를 아직은 누구도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음률의 변화 속에서, 가락의 변화, 음률의 변화 속에서 왜 슬픔을 느끼는지 우리는 아직 아무도 몰라, 인간은. 의지의 반인식화 세계는 의지와 경험적 반인식의 세계이다. 보통 경험적 반인식이 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작용에 의한 사유이기 때문에 본질적 반인식과는 다른 세계이다.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는 의지와 반인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경험적 반인식이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의지가 아니라 이제 반의지나 반존재의 세계와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평면적 세계, 공간적 세계는 이제 본질적 반인식이 되겠지만 의지 세계, 의지라는 얘기는 인간이 가지는 의지이기 때문에 희망, 욕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의지와 반인식의 세계는 경험적 반인식을 기본으로 하게 될 거야. 음악 정신으로 대표되는 음악의 선율에 의한 감정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음악의 선율 때문에 왜 우리가 왜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슬픈 느낌을 가지게 되는지. 음악의 운율에 의해 왜 슬픈 느낌을 가지게 되며 어떤 음악에서는 왜 즐거움을 느끼는가. 이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음의 높낮이 변화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 이유를 인식할 수 없다. 인간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다.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우리는 추측하거나 인식에 접근할 수는 있어. 하지만 아직은 정답이라고 누구도 답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내는 사람은 아직은 없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일을 한번 해봐. 이와 같이 음악 정신은 의지와 반인식 세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해했지? 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더 들어보자.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에서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악 전문가, 평생을 뭐 피아노를 전공했다든지 평생을 작곡을 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음의 높낮이로 운율에 의해서 슬픔을 느끼는지 우리가 일반 인식이라는 범주로 사유할 근거는 누구도 쉽게 제시할 수는 없다. 전문 음악가 자기 나름대로의 답은 있겠지만 인간 일반 인식으로 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하지는 못할 거란 말이야. 그렇겠지. 하지만 음악 정신은 분명히 인식화될 수 있는 반인식이며 숨어 있지만 우리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000번, 10,000번 들으면 뭔가 인식화되는 거예요. 그 음악. 그렇기 때문에 음악 정신은 분명히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인식화될 수 있는 반인식이에요. 물론 1000번, 10,000번 들어서 귀에 익어서 이게 지루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인식화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인식화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작용을 통해서 인식화할 수 있다는 거야. 뭐 듣기만 해서 인식화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근데 기본적으로 인식화될 수 있는 반인식이며 이에 따라 본질적 반인식의 범주는 아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 본질적 반인식은 우리가 경험 없이 유전자에 의해서 이미 우리 내부에 들어가 있는 잠재적 인식이 되겠다. 음악 정신이 우리 사유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알 수 없는 반인식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인식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반인식을 인식화하는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인식의 세계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유 공간이 사유 평면 사유가 되겠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도형을 보면서 생각해 보자. 의지와 반인식, 이 수직 평면 세계잖아. 지금 우리가 이 반인식이 인식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평면 세계라고 했었는데, 수직 평면 세계라고 했었는데, 이 의지와 반인식이 이제 공간화되잖아. 공간화될 때 반인식과 의지는 결정되었기 때문에 반의지와 인식은 후보가 안 된다. 이 공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와 만나서 의지, 존재, 반인식이 이루는 요 공간 세계. 그리고 반존재와 만나서 의지, 반인식, 반존재가 이루는 공간 세계. 이 두 가지 공간 세계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야. 그런데 우리가 존재의 세계를 도입해서 이쪽 의지, 존재, 반인식의 공간 세계가 되면 이게 인식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존재를 통해서 반인식이 인식화되는 거지. 하지만 반존재를 포함한 반존재, 반인식, 의지의 세계의 공간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반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인식화되기가 어려워. 반존재는 존재화되지 않는 숨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식화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지. 이 존재, 어떤 특별한 존재가 대상, 물이 있어야지만, 물이지 물, 대상. 대상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인식화될 수 있는데, 대상 없는 인식화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와 반인식의 수직평면 세계가 인식으로 전환의 어떤 잠재 가능 세계라고, 중요한 세계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조건이 있는 거야. 이 존재의 세계로 우리가 공간 세계화할 때, 그때 비로소 인식 세계로의 전환 가능 세계로 탈바꿈 하게 되는 거야. 자, 그건 나중에 공간 세계에서 다시 보자. 자, 본능적, 감성적, 그리고 지성적 의지. 의지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지. 이 세 가지 의지가 각각의 의지작용에 의해 전술한 바와 같이 인식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의식 속으로 침잠시키는 세계를 구성할 때 의지는 반인식화된다. 그렇겠지. 지금까지 얘기한 거의 종합이다. 그러므로 의지의 반인식화는 사유의 무의식화 과정을 현시하는 세계이다. 사유의 무의식화 과정을 드러내는 세계가 됩니다. 경험적 무의식. 이 세계는 대부분 의지의 작용을 전제로 성립되며 그 반인식 과정에서 인식의 분열이 일어난다. 경험적 무의식. 경험이 되어 경험을 하긴 했는데 무의식화되는 것.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인식이 분열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인식화되는 거지. 인식의 분열, 반인식화 되는 거다. 이는 의지의 분열에서 의지의 분열은 반의지라고 했었지. 의지의 분열에서 경험되는 바와 유사하다. 그렇지? 즉 반인식 과정은 대부분 음악 정신에서 같이 인간 일반 사유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뭔가 처음에 인식화 과정까지 탁 갔더라면 인식의 인식화됐을 텐데 인식의 세계화 됐을 텐데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음악에서 같이, 음악 정신에서 같이. 그러니까 사유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식화되지 못하고
반인식 속으로, 무의식 속으로, 무의식, 무인식, 반인식 속으로 숨어 들어가겠다. 자, 본능적, 감성적, 지성적 의지. 각각의 반인식화 과정에 대한 사유는 이 세 가지 의지에 대한 각각 반인식화되는 과정에 대한 사유는 의지와 반인식의 세계를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시킬 거다. 그렇겠지? 단순히 의지의 반인식이 아니라 본능적 의지, 숨을 쉬어야 되는 그런 감성적 의지, 무언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성적 의지, 무언가 알려고 하는 그 의지, 종교적 의지 같은 그런 것들, 죽음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지, 죽음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반인식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의지와 반인식 세계도 굉장히 다양하고 흥미롭게 우리 삶의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겠지? 자,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바란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지금 우리는 다시 도형으로 넘어가서 의지와 반인식의 수직 평면 세계를 공부했다. 의지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 수직 평면 세계를 음악 정신을 약간 도입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 평면화되는지, 이 평면 속에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사유작용들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알아봤다. 자, 오늘 수업은 의지와 반인식의 평면세계 첫 번째 시간이 되겠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의지와 반인식의 평면세계가 이루는 우리 삶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 세상 일의 원리와 근본을 유추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배경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의지와 반인식의 평면세계 마무리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